이거 우중간이죠. 우중간 갔어요. 갔어요. 나가냐 세계 신기록 이대호 스리런. 자, 정말 대단하네요. 이대호 선수가 이 세계 기록을 지금 작성하는 이 순간에 이명수 캐스터나 저나 여기 함께 있는 양팬이나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대호 선수의 야구 인생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또래보다 훨씬 큰 체격을 자랑하던 그는 같은 반 친구를 따라 야구부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친구는 바로 추신수 선수였죠. 이대호는 수준 높은 운동신경을 자랑했지만 야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그는 당장에 글러브 살 돈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할머니가 어렵게 번 돈으로 그나마 야구를 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 이대호를 도왔던 것은 대동중학교의 신종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이대호의 재능을 알았 채 대동중으로 스카우트한 뒤 본인의 자택으로 그를 들였고 야구 선수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했습니다. 감독의 지원과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어려서부터 유격수, 포수, 투수 등 여러 포지션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죠. 이윽고 경남고에 진학 후 각종 대회를 제패, 그리고 2000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본인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기 시작했죠. 이윽고 2001년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서 그를 눈여겨본 롯데자이언츠가 2차 1순위로 지명하면서 이도의 프로모대가 시작됩니다. 이딴 당시 그의 메인 포지션은 투수였습니다. 타자로서의 재능도 뛰어났지만 190이 넘는 키에서 선보일 그의 피칭은 더 기대되는 대목이었죠. 그러나 그의 성장은 주춤했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그의 구속은 올라오지 않았고 게다가 어깨와 팔꿈치 통증이 겹치며 구속이 더 떨어지자 어깨 내구성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때 우용득 2군 감독은 그의 미래를 위해 타자 전향을 권했습니다. 이대호는 그 말에 따라 타자 전향 후 2군에서 타격감을 다듬었고 2001년 9월 19일 대타로 1군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튿날에는 데뷔 첫 안타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시즌 말에 콜업된 탓에 그해 6경기 출전에 그쳤으나 이대호의 데뷔 시즌은 본격적으로 방망이를 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데뷔 2년차에 접어든 2002년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타자 전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도왔던 우용득 감독이 1군 사령탑으로 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신뢰와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당시 롯데는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었고 감독은 팀의 미래를 위해 이대호를 과감히 4번 타자로 세웠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이대호는 시범 경기부터 3할 오픈 9리의 타율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불러 모았습니다. 개막 후에는 4월 26일 마침내 자신의 프로 통산 첫 홈런을 터뜨리며 거포의 탄생을 알렸죠. 더욱이 4월 한 달 동안은 타율 3할 4푼 3리, OPS 0.9 이상이라는 호성적을 기록하며 팬들과 구단 모두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월에 들어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6월에 페이스를 찾았지만 여름에 들어서는 들쑥날쑥한 타격감을 보였던 것이죠. 또한 그의 롯데는 부진을 극복하지 못해 15연패를 치르는 등 감독 교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이는 바로 백인천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이대호의 타격 재능을 높게 샀지만 체중을 지적하며 좋은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한다고 그에게 일침했습니다. 이는 단순 백인천 감독만의 생각이 아닌 당시 100kg이 넘어갔던 이대호에게 모두가 지적했던 부분이었죠. 백인천 감독은 1996년 삼성 감독 시절 이승엽에게 본인의 탑법을 전수함으로써 거포로 성장시켰던 이력이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이대호의 성장을 위한 조언이었지만 허나 그 적용 방식과 과정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대호는 쪼그려뜨기 및 사직야구장을 오르내리기를 강행했고 그 결과 2002년 10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재활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최준석 선수와 숙소 생활을 하며 휴식하는 과정에서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자아냈죠. 재활 후 2003년 6월에 복귀했지만 반년 넘게 쉰 탓인지 54경기에서 2할 4푼 3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OPS도 0.7을 넘지 못하며 데뷔 3년차까지 만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롯데는 계속해서 최악체의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2004년에 들어서 이대호는 세 번째 감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부임한 이는 42살의 젊은 감독이었던 양상문 감독이었습니다. 양상문 감독은 롯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리빌딩이라 판단했고 당시 유망주 3인방이었던 이대호, 김주찬, 박기혁에게 무한정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3명 모두 몇 년간 주춤했던 상황이었기에 부산 팬들의 지적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3명을 모두 120경기 넘게 출전시키는 뚝심을 선보였죠. 그리고 이대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4년 4월 2할 7푼 1리의 타율과 6개의 홈런으로 가능성을 보였고 7월 2일 데뷔 첫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그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그해 최종 132경기를 나와 타율은 다소 낮았지만 출루율의 갭이 높았고 20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거포의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이 홈런 개수는 팀 내에서 가장
가장 많았기에 팬들도 그의 활약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또한 이에 간간히 3루수로 출전하며 활약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주전 3루수로 출전하며 2년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2할 6푼 6리로 높아진 타율과 0.82 OPS를 넘기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죠. 또한 2005년 올스타전에서 결승 투런 홈런으로 올스타전 MVP를 거머쥐었고 그의 스타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이대호는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2005년 10월 6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사찰로 개인 전지훈련을 떠난 것이죠. 이대호는 그곳에서 한 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한 뒤 체계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매진했습니다. 무릎 부상 후 131kg까지 몸무게가 불어났던 이대호는 약 50일간의 다이어트로 16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담당 트레이너는 선수 자신이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했고 이번 입산 훈련을 통해 이대호가 큰 자신감을 얻었다 라고 말하며 선수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남다른 자세로 2006년에 들어선 이대호는 모두가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해 122경기를 출전하여 3할 3푼 6리의 높은 타율을 기록했고 26개의 홈런과 2루타로 최정상의 장타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놀라웠던 것은 그해 2006년은 가장 투구타자의 양상이 심했던 시즌임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대호는 타율, 홈런, 타점 부분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1984년 이만수 선수 이후 22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생애 첫 1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었고 데뷔하자마자 18승을 달성한 류현진에게 MVP를 양보해야 했지만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첫 태극마크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 잡은 이대호 선수는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에 연이어 풀시즌을 치렀고 팀의 암흑기를 버텨내고 가을 야구 도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더 많아진 장타 개수와 향상된 선구안으로 OPS 1을 넘으며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었고 2008년 홈런은 줄어들었지만 제리 로이스터의 부임과 함께 타점을 늘리며 팀의 3위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에게 패했지만 8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들어선 것은 이대호 선수에게 첫 가을 야구였으며 값진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6일 개인 통산 131호 홈런을 때려내며 종전 마혜영 선수의 기록을 제치고 롯데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정규 시즌 4위로 2년 연속 가을 야구 티켓을 따내며 암흑기의 끝을 선언하기도 했죠. 그의 활약은 국가대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2007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에 출전하며 그의 태극마크 커리어를 남긴 것이죠.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선 4번 타자로서 9경기에 출전하여 3할 6푼의 타율과 9안타 3홈런, 타점 10개와 1.2가 넘는 OPS로 금메달을 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런 그의 활약으로 인해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죠. 이윽고 데뷔 10년차가 된 이대호 선수는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2010년에 이대호는 후대의 길이 기억될 엄청난 시즌을 남기게 되죠. 아직도 회자되는 막강한 타선 속에 전례 없는 타격감을 선보였고 그의 퍼포먼스는 2010년 MVP를 따내는데 충분했습니다. 127경기를 출전, 타율 3할 6푼 4리, 44개의 홈런과 133개의 타점, 1.1이 넘는 OPS를 기록했고 타율, 홈런, 타점, 안타, 득점, 출루율, 장타율 7개의 타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무후무한 7관왕의 업적이었죠. 또한 이대호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8월 4일 두산전에서 날린 솔로 홈런을 필두로 8월 14일까지 9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그해 수상한 골든글러브는 개인 통산 3번째이자 3루수로는 처음이었는데 1루보다는 수비 부담이 있던 3루수로서 남긴 기록들이었기에 더욱더 대단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2010년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전 홈런포를 날림으로써 금메달에 일조할 수 있었던 이대호는 이듬해인 2011년에도 호성적을 기록하며 1루수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무엇보다 그해 정규 시즌 2위에 달성하며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은 이대호는 더 큰 무대를 꿈꿨습니다. 롯데가 역대 최고액인 4년 1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하며 해외 진출을 선언했죠. 야구 선수로서의 꿈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해외를 선택했다 라는 그의 말에 구단 역시 한국 최고 타자로서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일찍이 2010년부터 메이저리그와 일본 구단들이 관심을 보여왔고 그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팀은 일본 퍼시픽 리그의 오릭스 버팔로즈였습니다.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은 그는 팀 중심 타자
타선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다. 그동안 자원투수로 주춤했던 타선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2년간 총액 7억엔에 계약하며 일본 무대에 입성한 이대호는 다시 비시즌 동안 15kg을 감량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대호에게 가장 큰 과제는 일본 투수들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구사했던 포크볼이 관건이었죠. 앞서 1군에 진출한 이승엽 역시 일본에서 이 구종에 고전한 바가 있었기에 포크볼 대처를 잘해야 한다. 포크볼은 웬만하면 홈런 치기 힘들더라 라고 말하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 경기부터 이대호는 날카로운 선구안으로 포크볼을 참아냈고 포크볼이 존 안으로 들어오면 여지없이 컨택했습니다. 일본의 투수들은 한국 타자들이 그 구종에 약점을 보인다고 생각해 이대호에게 더 많은 포크볼을 구사했지만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개막 후 4월 21일 첫 홈런을 기록하며 홈팬들을 열광시켰고 끝내 일본 야구에서도 거포 본능을 증명했습니다. 2012년 그는 1루수와 지명타자로 144경기 정경기 출전, 타율 2할 8푼 6리 24홈런 91타점 OPS 0.846을 기록했습니다. 이대호는 일본 첫해 골든글러브와도 같은 베스트 9 1루수에 선정되었고 감독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2013년에도 타율 3할 24홈런 91타점으로 꾸준히 활약했지만 팀 성적은 6위와 5위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시즌 종료 후 이대호는 후쿠오카로 발걸음을 옮기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소프트뱅크 이적은 이대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목표, 바로 우승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국제대회 우승을 경험했지만 정작 소속팀에서의 정상은 늘 멀게만 느껴졌죠. NPB 최고의 강호 중 하나였던 소프트뱅크는 이대호의 수건을 풀기에 충분한 팀이었습니다. 팀 또한 그를 원했는데 2012년과 2013년엔 3위와 4위를 기록하며 부진했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성사된 계약은 2+1년 19억엔이었습니다. 2014년 후쿠오카돔을 홈으로 맞이한 이대호는 3할 타율을 기록했지만 장타와 타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주로 4번 타자로 정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득점권 타율이 2할 4푼대에 그치며 68타점에 머물렀기에 비판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안정적인 수비와 리그 2위에 해당하는 170안타를 기록하며 팀이 정규 시즌 1위를 이끌었고 일본 시리즈에서는 오승환이 소속된 한신을 상대로 2차전 솔로 홈런, 3차전 2타점 적시타, 5차전 멀티히트를 때려내며 마침내 데뷔 첫 팀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이윽고 2015년 후쿠오카돔에 홈런 테라스가 설치되며 타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시즌 초반 그는 커리어 최악의 부진에 빠집니다. 20타석 연속 무안타에 2할 초반의 타율을 기록하며 팬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하지만 그는 끝없는 자기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의 휴식일을 반납하면서 특타에 매진했고 하루에 훈련을 2번, 3번씩 수행하며 타격감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예전 타격 영상을 2시간씩 보며 타격폼을 재정비했고 슬럼프 탈출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나갔죠.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5월 한 달간 타율 4할 3푼 9리 8홈런을 몰아치며 퍼시픽 리그 5월 MVP까지 거머쥐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죠. 결국 시즌을 타율 2할 8푼 1리 31홈런 98타점으로 마쳤고 지명타자 부문 베스트 9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일본 시리즈였습니다. 야쿠르트를 상대로 5경기 동안 맹타를 휘두르며 2홈런 8타점을 기록, 소프트뱅크를 2년 연속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대호는 시리즈 MVP에 오르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내 앞에 주자가 많이 나갔고 나는 그저 주자를 불러들이기만 했다. MVP를 받게 된 건 모두 동료의 덕이다 라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일본에서 4번째 시즌을 마친 뒤 프리미어 12대회를 위해 귀국한 이대호는 2015년 11월 3일 메이저리그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에 서고 싶었다. 팀의 배려 덕분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라고 말하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미 35의 나이, 1루수와 지명타자로 포지션이 한정되어 있었고 한 현지 스카우터는 그는 지난 시즌 31개의 홈런을 쳤지만 홈구장 펜스를 당기기 전엔 펜스 직격 1루타가 많았다. 이곳은 수비수들의 어깨가 더 좋다. 그가 중장거리형 타자에 머문다면 주루 플레이에서 제약이 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꽤나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의 꾸준한 활약은 무시할 수 없었고 몇몇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2016년 2월 3일 그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1년 4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며 빅리그 입성을 알렸습니다. 당시 메리너스는 10년 넘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 중이었고 이대호에게 반등의 열쇠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명타자엔 베테랑 넬슨 크루즈가 버티고 있었고 1루수 자리는 애덤 린드, 헤수스 몬테로, 에드 루카스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대호는 개막을 앞두고 약 20kg 감량을 하며 의지를 보였고 시범 경기에서 5타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남기며 개막 엔트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좌타자 애덤 린드와 플래튼을 이루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4일 텍사스전에서 대타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이대호는 4일 뒤 오클랜드전에서 중앙 담장을 넘기는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타율 2할 8푼, OPS 0.85로 합격점을 받으며
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죠. 그러나 체력 저하와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 점차 타격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전반기 활약과 달리 여름에는 타율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8월에는 마이너리그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317타석, 2할 중반의 타율, 14홈런, OPS 0.74, 리그 평균 수준에 머물렀지만 30 중반의 나이에 과감히 빅리그에 도전한 그의 용기는 한국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2017년 1월 24일 이대호와 롯데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KBO 복귀가 성사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과 빅리그 도전을 마치고 금이 환영으로 돌아온 이대호의 소식에 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일본 진출 전 이대호가 있을 당시 정규 시즌 2위까지 기록했던 롯데였지만 그가 떠난 이후 점차 전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대호는 곧바로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고 개막 전부터 홈런을 터뜨리며 2004일 만에 다시 롯데 유니폼을 빛낼 수 있었죠. 팀 타선의 선봉장이 되며 부산 야구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이대호는 타율 3할 2푼, 34홈런, 111타점, 그리고 높은 OPS를 기록하며 개인 통산 5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의 활약에 롯데는 정규 시즌 3위까지 오를 수 있었죠. 이듬해인 2018년 37세의 나이에도 이대호는 전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 활약으로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으며 이는 오버페이 논란이 무색할 만큼 값진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대호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부터 체력 저하로 부진을 겪으며 8월에는 2군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해 장타계 수도 줄어들며 이름값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죠. 2020년 계약 마지막 해 이대호는 다시 20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계약 규모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남았습니다. 시즌 종료 후 은퇴 여론이 제기되었지만 팀은 여전히 그를 필요로 했고 2년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사실상 이대호와의 이별 준비였습니다. 그는 중심 타선 대신 5번, 6번 타선으로 자리를 옮겨 뒤에서 팀을 받쳐주며 베테랑의 역할을 자처했죠. 에이징 커브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2021년에도 20개에 가까운 홈런과 OPS 0.8대를 기록하며 꾸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마지막으로 여겨졌던 2022년 이대호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겼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4월, 5월, 6월 내내 3할 중반의 타율을 유지했고 은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3개의 홈런, 101타점, OPS 0.9에 육박하는 기록을 남긴 것이죠. 결국 그는 개인 통산 7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KBO 최고령 수상자이자 은퇴 시즌의 업적이었기에 더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8일 은퇴식을 치르며 화려했던 22년간의 현역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로 거듭나며 30 중반에 이윽고 미국까지 도전했던 이대호 선수. 롯데 팬들에게 10번이라는 번호는 자존심이었고 한국에겐 너도 자랑할 만한 4번 타자였습니다. 이제는 프로에서 물러나 여러 방면에서 야구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대호 선수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